부부 사이에도 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바람을 펴! 그러면 그 유책은 막타를 날린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장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시해드리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뭔가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생기도 하고 또 예전처럼 뭐 대화가 많이 이어지지는 않고 서로 그냥 딱딱 필요하게 뭐 아이들 관련해서 할 말만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게 계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임없이 있으면 좀 좋겠지만 또 알게 모르게 섭섭한 게 쌓여서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도 이렇게 오랜 대화 단절로 인해서 남보다 못하게 생활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한 남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요, 결혼한 지 10년이 된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십니다. 우리 남편분에게는 자녀 2명이 있는데요. 그 누군가가 봤을 때에는 자녀 둘 다 야무지고 똑똑하게 잘 성장하고 있고 경제력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잘 살기만 하는 아무런 문제 없는 가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가정 안을 보면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한 3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서 해, 그래, 모든 이야기에 시큰둥하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 애기 학원 알아봤어? 애기 지금 아픈데 픽업 가야 돼, 이런 정도로 정말 아이와 관련된 아주 필수적인 대화들만 겨우겨우 하는 그런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은요, 아내가 아이들 식사 챙겨주는 것 외에 남편분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준 적이 최근 1년 동안에 거의 한 번도 없다 싶을 정도로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신경도 쓰지 않고 대화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로 집에 있으면은 숨이 막힌다. 제가 저 사람하고 왜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셨던 거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말도 걸어보고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체험학습장 어디라도 가볼까? 어디 나들이나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 가던지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리고 다 같이 기분 좋게 나가면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고 정말 그래서 무언가 힘을 내서 하려고 해도 그냥 매번 힘이 쭉쭉 빠진다. 그리고 나 혼자 일방적으로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분에게 진지하게 우리가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사는 건 서로를 돈 갉아먹는 일인 것 같다. 그러니 이혼을 하는 게 어떠냐 하고 정말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분이 그래 이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지. 당신도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을 거야. 근데 이혼하면 애들은 어쩔 건데. 그 이야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뜨뜨미지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지금 관계를 어떻게 개선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 남편분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혼을 하자고? 한다고? 아니면 부부관계 개선하자고? 말을 해! 미칠 노릇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분도 이거를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 털어내고 싶다 해서 직장 동료였던 A라는 여성분에게 이런 사실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대화를 털어놓다가 보면은 또 관계가 긴밀해지고 그럼 또 마음이 생기죠. 아니나 다를까 우리 남편분이 지인 그 A와 아주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해 주다가 관계가 발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썸을 타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느낌, 그런 묘한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걸 아내가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분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었는데 그 A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나서는 정말 완전 극대노의 상태가 되셨대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애들 아빠가 바람이 났다, 불륜남이다, 나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이게 무슨 바람이냐, 카톡 내용 다 봐라. 물론 연락을 많이 하는 것은 맞지만 그냥 정말 내 힘든 상황을 공유하고 밥 몇 번 먹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내분은 이거를 아닌데 이거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니까 썸 타고 이런 것도 불륜이던데 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 이후부터는 진짜 아내분이 더더군다나 더 심하게 아예 남편분을 모르는 척하면서 외면하고 우리 빨래하거나 이럴 때 남편 것만 빼놓고 빨래하고 나머지 당신 빨래는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아 그래 그럼 너도 좀 결혼 생활 할 생각 없다는 거지?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 남처럼. 그러면 나는 어차피 결혼 생활이 완전히 깨졌으니까 그 A랑 새로 만나야 되겠다. 이러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차피 결혼 생활이 완전히 깨졌고 아내도 실질적으로 잘 사는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듯 행동하니 그럼 나는 A하고 만나야겠다 해서 관계를 진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분이 관계가 발전된 그 또 증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한 번 들켰는데 또 계속 바람을 펴? 너네 미쳤구나 하면서 상간소송도 하고 뭘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아주 집안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외도한 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아내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하고 이래도 저래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제가 A를 만난 게 유책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내도 그에 준하는 유책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적어도 두 사람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이게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두 번째, 다음으로 궁금하신 것은 첫 번째 그 A하고의 연락이 발각되었을 때는 정말로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고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였다. 그런데 아내가 결혼 생활을 전혀 유지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이미 결혼 생활에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파탄 났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지 하면서 A와의 관계를 발전시킨 거다. 그러니 A와의 관계를 혼인 파탄 이후의 만남으로 보아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두 가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랬으니 아내에게도 유책이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우리 의뢰인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막타가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막타 이론하시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불소를 했었거든요. 불소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게임을 했었는데 그때 엄청 큰 대왕 몹을 잡을 때 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막 딜을 넣잖아요. 근데 막타 마지막에 찔러서 몹이 죽었어. 그러면 막타를 치는 사람이 엄청 큰 경험치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부부 사이에도 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바람을 펴! 그러면 그 유책은 막타를 날린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가 더 그런데요. 상대방이 먼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부정행위를 했어. 그러면 부정행위니까 서로 유책이 동등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갈등들이 대화 단절, 소통이 좀 잘 안 돼. 법률상 파탄 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들로 포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정도가 낮은 정도의 유책 사유가 있는 도중에 마지막에 부정행위 혹은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 마지막 행위를 한 사람의 유책이 좀 더 높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는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상담할 때. 변호사님,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은 맞는데요. 결혼 생활 진짜 원만하지 않았었고요. 제 배우자는 결혼 생활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는 이미 결혼 생활이 깨진 거나 다름없었어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늘 그러면 이혼하고 만나셨어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되었던 앞에 생활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다고 한들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두 분이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약간 서로 소원한 관계이긴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자. 어찌되었든 이것도 생활의 한 방식으로 합의가 된 거였죠. 그러니까 이혼을 안 하고 계속 지냈던 거죠. 그런데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상대방을 배신한 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취지가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알지만 법률상 해석은 그러하기 때문에 배 아내와의 그런 관계였어도 내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 그러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 나의 유책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처음 호감이 있는 상태의 메시지를 아내가 보고 아내가 마치 결혼 생활이 깨진 것처럼 해서 나는 본격적으로 A를 만났을 뿐이다. 이미 혼인 생활이 파탄난 이후였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1번하고 같은 맥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위험한 게 뭐냐. 아내분이 명시적으로 우리 이혼해 못 살겠어 라고 한 것이 아닌 이상은 아내분도 결혼 생활을 지금 종결할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미우니까 빨래 빼놓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여기에서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A하고 관계를 완전히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켰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관계가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하지 않고 진전시켰기 때문에 그 잘못의 정도가 오히려 올라가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깨진 것처럼 행동했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그 여자하고 수상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오히려 처음 메시지를 발견한 이후의 아내의 행동은 제가 아내분의 대리인이라면 충분히 우리한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마저도 남편분이 이 관계를 A하고 발전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이혼을 하신 다음에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남편분이 6, 7년 동안 잘 살다가 갑자기 대화가 단절돼서 내가 노력은 했지만 아내가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이 부분까지는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분의 잘못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이게 개선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고 하면 정말 진지하게 이혼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맞았다. 이걸 내가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온전히 내 잘못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에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만나려면 반드시 이 결혼 생활을 정리를 한 다음에 만나야만 아무 탈 없이 당당한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래서 관계 정리 못하고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 배우자에게도 잘못하는 일이고 내가 만나는 상대방에게도 잘못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댓글로 의견을 좀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